한 번쯤은 밤 늦은 시간에 출출함을 느끼며 주방을 서성거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야식을 먹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깨고 불필요한 칼로리를 늘어나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야식의 유혹에 시달렸지만 몇 가지 꿀팁을 통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첫째, 저녁 식사 후에는 즉시 칫솔질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으로 먹는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를 준다. 입안이 상쾌해지면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게 된다. 나 또한 초기에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습관이 되자 야식의 유혹은 점점 사라졌다. 둘째,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배고픔을 잠재울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인들의 허기는 대부분 목마름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쉽게 배고픔으로 착각하게 된다. 내 경우에는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큰 잔에 물을 가득 채워 마셨고, 이는 정말 신기하게도 허기를 가라앉혀 주었다. 셋째로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은 음식을 준비해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오이 같은 채소 혹은 무가당 요거트를 먹는 방법이다. 나는 주말에 한꺼번에 채소를 손질해 두었고 야식의 유혹이 있을 때 간단히 꺼내 먹곤 했다. 이러한 준비된 간식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넷째, 야식을 먹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단 하루만 야식을 먹는 것이다. 나는 수요일 야식을 먹는 치팅데이를 설정했다. 그렇게 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신기하게도 수요일이 되면 야식에 대한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TV나 스마트폰을 멀리 하라는 것이다. 특히 늦은 시간의 광고나 콘텐츠 속 음식 장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 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으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졌고 자연스레 야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통해 나는 야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지만 어느새 야식을 먹지 않는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다. 당신도 이 방법들을 통해 야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힐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상점이 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미나라는 여성이었다.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한 그녀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지냈다. 미나는 스스로 수년 동안 다양한 건강보조식품과 영양제를 사용해 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만성 피로와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영양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라며 손님들을 맞이할 때면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신뢰감을 줬다. 하루는 오래된 친구인 지니가 미나의 가게를 방문했다. 지니는 늘 자연식품과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영양제를 거의 먹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상점에 들어왔다. 모처럼 따뜻한 차를 끓이며 미나는 지니에게 영양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힘들어졌어. 토양이 예전 같지 않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건 더욱 어렵지라고 말했다. 미나는 현대인의 영양 결핍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신이 의욕적으로 영양제를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설명은 주로 비타민 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보조식품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는 특히나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이나 육류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나는 자연식품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음을 강조하며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공유했다. 그러나 지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의견을 덧붙였다. 물론 그런 보조식품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매일의 식단과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운동이 건강의 기본이니까. 지니는 자연이 주는 식품을 활용해 최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본인의 철학을 설명했다. 이 대화를 통해 미나는 흥미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영양제는 현대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전히 자연적이고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결국 미나는 그녀의 가게를 통해 고객에게 그들의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나 자연식품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창가에 앉아 2잔의 차를 끓여두고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 결국은 균형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미나는 지니의 이야기에 감사했다. 그 이후로 미나는 힐링 가게에서 자연 속에서 얻는 건강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며 고객들에게 그들의 삶에 맞는 균형 잡힌 선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은 이제 그녀의 가게에서 하나의 선택지일 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큰 도전이다. 특히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 달콤한 몇 분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이의 공통된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아침의 시작은 하루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 위해 효과적인 아침 루틴을 공유하고자 한다. 내 이야기는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나는 아침 수업을 놓치게 일쑤였고 아침을 날려 먹은 채로 서둘러 집을 나서는 일이 빈번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피로감은 쌓여만 갔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나는 아침 루틴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첫 단계는 스트레칭과 호흡이었다. 긴 겨울밤 동안 뻣뻣해진 몸을 천천히 스트레칭하며 깨웠다. 초록색 창문 옆에 서서 느리게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준비했다. 이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워주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실 처음엔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는 것이 귀찮았다. 하지만 이는 나를 거듭할수록 내 몸에 활력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고 결국에는 아침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두 번째로, 유익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처음엔 아침을 거르는 일이 허다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 오트밀과 겨자 잎을 곁들인 스무디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 몸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가벼운 식사를 하게 되면서 집중력이 높아졌고 아침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소한 모닝 운동이다. 처음부터 헬스장에 가거나 러닝하는 것은 무리였으니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요가 매트 위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짧은 시간 동안 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고 하루 종일 좀 더 적극적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은 오히려 아침을 괴롭게 만들었다. 적어도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기 전에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잠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습관을 만들기까지 몇 주간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자발성을 더했고 군더더기 없는 루틴을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이 루틴을 유지하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시작할 용기를 주고 싶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네 번째 이야기어는 잔잔한 아침. 해리는 자신이 느끼던 잦은 감기와 피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찾고 싶었다. 그렇게 검색을 하던 중 슈퍼푸드라는 단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이 식품들은 더욱 튼튼한 체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 했다. 슈퍼푸드 리스트에는 다양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브로콜리, 시금치, 그리고 베리는 익히 알고 있던 것들이었지만 익숙치 않은 이름들도 있었다. 잭프루트, 마카, 스피룰리나 등은 생소했으나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슈퍼푸드들은 단순히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막아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해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 식단에 가볍게 슈퍼푸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침 식사로는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치아씨드를 얹어 먹기로 했다. 이 작은 베리들은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세포의 활성을 돕는다.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데쳐서 닭가슴살과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K 그리고 많은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저녁 식사에는 스피룰리나 가루를 섞은 스무디를 만들어 먹었다. 스피룰리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1, B2, B3가 가득해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 한다. 해리는 이러한 식습관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으며 매일 다양한 조합의 슈퍼푸드로 식사를 채워나갔다. 며칠 후 그녀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피로감이 사라졌고 활기와 생동감이 넘쳤다. 전보다 감각이 예민해지고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얻는 것 같았다. 감기도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피부도 맑아진 것 같았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건강한 몸을 이끌어가는 큰 동기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친구들 역시 해린의 변화를 보고 슈퍼푸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도전해보게 되었다. 해린은 이제 단순히 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슈퍼푸드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슈퍼푸드 전도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두가 자신처럼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바랐다. 이렇게 해린의 면역력을 강화한 여정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었다. 매일 먹는 작은 선택이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깨달은 그녀는 슈퍼푸드와 함께하는 일상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